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왜 투자자 대부분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 수 있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10년간 한국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성장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낮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12.6%일 때 한국은 고작 1.9%에 불과했어요. 대만 10.3%, 인도 7.6%, 일본 5.9%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도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면 높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코스피 연평균 수익률이 6.5%로 집계되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34% 수준에 머물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박스권 장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PBR 0.8배에서 1.2배 수준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기업들의 저조한 수익성, 낮은 회계, 투명성, 그리고 아쉬운 주주 환원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결국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늘 불안했고 작은 변동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개인 투자자들의 아쉬운 투자 행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장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습관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괜히 쫄았네. 조금만 더 들고 있을 걸.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런 경험 대부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과도하게 매매를 한다는 점이에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이 무려 연 160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주가지수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군집 행동과 복권형 주식 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단기 급등주나 소위 대박주로 불리는 복권형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높은 변동성에 휘둘려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분산 투자보다는 한두 종목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둘째, 처분 효과와 타이밍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익 실현은 빨리 하고 손실은 늦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조금만 올라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존버해야지 하면서 손실을 안고 가는 거죠. 결국 작은 이익은 빠르게 실현하고 큰 손실은 오랫동안 안고 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소위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온통 주식 대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뜨면 뒤늦게 뛰어들고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제 끝인가 봐 하면서 투매에 동참하는 거죠. 이런 타이밍 실패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수익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보 부족 또는 정보 활용 실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개된 정보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처럼 심도 깊은 분석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나 사업 모델, 산업 동향 정도는 파악해야 하는데 단편적인 정보나 소문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 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이유, 거시경제 및 시장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높은 중국 경제 의존도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죠. 둘째, 펀드 투자에 의해 상충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펀드 상품의 경우 자금 유입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초반 수익률 높이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최적의 수익을 안겨주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게 만들어 판매자와 투자자 간에 의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TDF 티얼계 데이트 펀드의 수수료가 미국 TDF에 비해 높은 편이라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깎아먹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유, 해외 투자와의 비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의 낮은 매력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왔습니다.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즐비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잘 자리 잡혀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더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 증가는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더 나은 수익을 찾아 떠나는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이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갓바를 키우고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 즉 갓바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커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릇을 넓혀야 해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을 붕괴시킵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란 자신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했죠. 우리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를 잠시 가렸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시 큰 자산을 가졌더라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단단한 갓바가 생긴 겁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루틴의 힘을 믿으세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우리만의 강점으로 삼아야 해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등 중요한 이벤트에 맞춰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에서 살아남아 꾸준히 투자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